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신형 G80 2.2 디젤입니다.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주력 모델이죠. 구형 때도 브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었는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여러가지 모델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은 신차인 것을 감안을 해도 판매가 꽤 좋은 편입니다. 보통 4,000대에서 5,000대 사이로 팔리니까 이 G80의 가격이라든가 급을 생각을 하면은 꽤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2.5와 3.5 터보, 2.2 디젤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디젤 역시도 뒷바퀴 굴림이 기본이고 AWD를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2 디젤의 AWD, 주요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가격은 7,745만원이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G80은 외장 디자인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서도 이 G80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외장 디자인이. 전체적인 인상뿐만 아니라 그 디테일들이 존재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다른 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색상에 따라서 차의 그 부피감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보시는 이 멜버른 그레이가 밝은 색에 비해서는 좀 더 컴팩트해 보이고요. 무광이어서 그런지 좀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참고로 이 무광 멜버른 그레이 색상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더러워도 잘 눈에 안 띄어요. 구형에 비하면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고요. 측면에 적용된 캐릭터 라인도 좀 더 뚜렷합니다. 신형 G80은 이 후면이 유난히 좀 더 전폭이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트렁크와 테일램프를 보면은 직선과 곡선이 좀 잘 섞인 그런 디자인 같고요. 이 테일램프의 경우에는 그 좌우의 폭이 길기도 하지만 그 측면 쪽에 보면은 이 팬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옆쪽에서 봤을 때에도 이 테일램프 또는 방향지시 등이 잘 보입니다. 요즘에 많은 현대차 또는 제네시스 차들처럼 트렁크에는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묻지 않고요. AWD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AWD 레터링만 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 사이즈는 245에 50R 18입니다. G80 디젤은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승차로는 좀 보기 드물게 가장 낮은 사이즈의 휠이 적용이 됐어요. 참고로 18인치는 앞뒤 모두 타이어 사이즈가 같고요. 19인치는 앞뒤가 다릅니다. 예, 실내는 당연히 가솔린과 동일하고요. 같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나 2면은 내장재는 동일하죠. 단지 색상이 좀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고요. 내장 색상은 바닐라 베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닐라 베이지는 송풍구 아래쪽과 도어 트림 하단, 시트에 적용이 됐고요. 각 필러와 천장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는 14.5인치 와이드 타입이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고요. 안쪽의 메뉴는 최근에 제네시스와 동일해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이렇게 페이지를 옆으로 넘겨서 주요 큰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현대차 그룹에서 최근에 선보인 편의 장비들이 대부분 다 적용이 됐어요. 제네시스 카페이나 카투어, 발레 모드 등이 적용이 됐죠. 주요 메뉴는 셋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차량에서 운전자 보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죠.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운전 스타일 연동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AWD 모드 설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설정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커스텀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AWD 같은 경우에도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영상 조정이 높이와 회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속도계 그 폰트의 크기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내비게이션과 교통정보, 주행 편의정보, ADAS, 오디오 등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테마 선택으로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이걸 해제를 하면은 테마 1, 2, 3를 수동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라이트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밝기와 색상이 있고요. 이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정도에만 적용이 됐고요. 그 빛도 좀 은은한 편이죠. 이 무드 조명은 어두운 곳 지날 때 그 밝기 낮춤과 과속 안내 연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60도 카메라고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사방을 다 둘러볼 수가 있죠. G80의 송풍구 라인은 가로로 쭉 뻗어 있어 갖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실내 폭이 좀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송풍구의 그 위아래 그 높이 자체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진짜 나무의 그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 자체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그렇게 낮지가 않죠. 그래서 공조장치를 사용하기도 편하지만 그 눈으로 볼 때도 좀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액정 자체도 좀 큰 편이죠. 반면에 이 공조장치가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무선 충전 패드 이 위치가 좀 더 안쪽으로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핸드폰을 수납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화면이 보이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에는 이 컨트롤 패드가 있는데 모니터는 터치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또는 움직여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것보다 색상이 조금 달라요. 확실히 요 밝은 색이 좀 더 고급스럽고요. 다른 차에서는 좀 잘 보기 힘든 그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컵홀더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버튼이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센터 콘솔 박스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용량이 조금 작은데 뒷바퀴 굴림 베이스인 걸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와 12V 단자가 하나 더 마련이 됩니다. G80이라는 차의 성격에 맞게 운전대 디자인은 스포티보다는 좀 순한 그런 디자인이죠. 림에 씌워진 가죽이나 이 질감이 꽤 고급스럽고요. 손에 잡히는 감각 자체도 좋습니다. 림의 두께 자체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예요. 운전대 조절도 전동이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 12.3인치 사이즈고요. 다른 제네시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바뀌는데 그래픽의 변환되는 속도라든가 자연스러움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기본적으로 꽤 넉넉한 크기입니다.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하고요. 여성이 앉으면은 좀 좌우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앞부분을 연장하지 않아도 좌판 길이가 짧지 않고요. 시트 포지션은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트 가죽의 질이나 착자감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2열의 레그룸은 구형과 거의 같거나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들어가고 조금 남아요. 그래서 레그룸만 보면은 K7이나 그랜저보다는 좁지만 전반적인 거주성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트의 크기가 커요. 1열에 비하면은 2열 시트는 그 허벅지를 잡아주는 그 폭이 조금 좁은 느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2열 시트 치고는 크기가 꽤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레그룸이 넓어도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이 넓지만 2열 시트 좌판이 좀 짧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가 앉아도 그 좌판의 길이가 딱 맞습니다. 등받이의 각도도 뒤로 좀 뉘어있는 편이지만 2열 시트를 슬라이딩을 하면은 좀 더 각도를 높일 수가 있죠. 2열 모니터는 옵션이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메뉴는 거의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자연의 소리나 카메라 메뉴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여기서 출력이 되는군요. 앵글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과 사운드, 기기 연결, 테마 화면 구성, 디스플레이 등의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실내 무드 조명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2열의 그 실내 무드 조명은 도어 트림 쪽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암레스트의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니터의 메뉴를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트 조절이고요. 통풍과 열선, 그리고 이거는 뒷유리 블라인드죠. 예, 공회전 때 엔진 소음 또는 방음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 디젤 엔진 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엔진 소리는 뭐 전형적인 디젤 그런 음색이죠. 그리고 진동 대책은 그 4기통 디젤로는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운전대나 시트는 거의 없고요. 운전대는 좀 가늘게 있긴 한데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히터나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에어컨 키면은 특히 디젤은 이제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 켜도 진동 증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있거나.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1L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10마력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구형 2.2 디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속력이 좋아진 건 맞는데 이 신형 G80 그 라인업 중에서 비교를 하면은 이 차의 그 상품성이 가장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G80을 구입을 한다고 하시면
이 차는 그냥 2.5 가솔린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젤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조용한 편에 속한데 3.5나 2.5에 비하면은 이 차 소음도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주행 그런 감각에서도 가솔린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행 거리가 아주 많지 않다고 하신다면은 그냥 2.5 디젤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는 공회전 때 엔진 그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음색은 그냥 전형적인 디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행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1000과 2000rpm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젤 엔진 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리긴 하죠. 근데 그 볼륨이 크진 않아도 뭔가 약간 다른 디젤과 달리 기계적인 그런 음이 조금 더 귀에 잘 들리는 그런 사운드라고 하겠습니다. 하체를 굳이 부드러움과 단단한 이 둘 중에 하나로 고른다면은 이 차는 단단한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일단 시트의 쿠션 자체가 좀 단단한 편입니다. 보통 시트 쿠션과 하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비례를 하는데 이 차는 시트 쿠션이 좀 단단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하체는 그거보다는 좀 덜 단단한, 또는 이 타이어가 18인치라서 그거 대신에 좀 부드럽게 느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 40, 30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하체는 좀 단단한 느낌 같은데 그 상판은 좀 유격이 있고 차체에 움직임이 있는, 그러니까 2.5와 비교하면은 이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고요. 2.5가 더 승차감이 포근포근합니다. 지금처럼 1500에서 2000rpm 사이에서 이렇게 쭉 가속을 하면은 약간 좀 거친 것 같은 그런 엔진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공회전 때는 그 진동 대책이 꽤 좋은 편인데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진동이 좀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풀 가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속도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운전대라든가 가속 페달 쪽이 좀 이렇게 가늘게 떨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대략 1800, 2000rpm에서 가속을 하는데, 이때는 이 운전대나 가속 페달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늘게 진동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시승했던 파사트 GT와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진동이 적지만 어쨌든 이 G80이라는 차의 그 좀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진동이 뭔가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은 G80은 구형부터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정숙성이 이제 장점이었는데, 이 디젤은 그런 장점이 좀 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 차와 컨셉과는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승차감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2.5보다 못하죠. 근데 디젤로 딱 비교를 하면은 전반적인 승차감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차는 그 하체의 방음이 굉장히 좋아요. 타이어 소음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90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의 그 마찰 소음이 굉장히 적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는 이렇게 하체의 방음이 좋은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면에서 들리는 그 바람 소리도 굉장히 고르게 나는 편이고요. 방금처럼 코너 돌 때 좀 한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 이 안전벨트 딱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벤츠처럼 헉 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당겨주는 건 아니에요. 이 차가 저속에서는 좀 상판이 좀 이렇게 부드럽고 유격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그런 평소의 감각과는 달리 그 차체가 기울어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ISG로 엔진이 꺼질 때 굉장히 부드럽게 슥 하고 꺼지고요. 반면에 시동이 켜질 때는 그거보다는 좀 떨림이라기보다는 좀 움직임이 있어요. 확실히 가솔린보다 큰 거는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제시동 될 때 운전대보다는 그 시트 쪽이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구형보다 두드러지게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가속력인데, 구형 2018년에 시승을 했죠.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 차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까지 32초 정도밖에 안 돼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한 43초? 그러니까 거의 10초 차이가 나니까 뭔가 이렇게 엔진 레벨의 급이 좀 달라진 수준이죠. 이렇게 10초 이상 차이 나면은 눈에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구형과 비교해 보면은 이 가속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엔진 출력이 이제 조금 오르기도 했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어 사이즈가 19인치였죠. 뒤 타이어가 더 넓고, 근데 이 차는 18인치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속력에 좀 더 유리하긴 한데, 그걸 감안을 해도 동력 성능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실제 가속을 해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디젤이 그렇듯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떨어지는데 속도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디젤 하면은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속도가 둔화되는 게 가솔린보다 비슷한 출력이면은 더 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쭉 하고 좀 올라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속력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간 연비도 잘 나오는 편인데, 정확히는 이게 지금 잘 나오는지 좀 확인이 힘들죠. 왜냐면 이 가솔린과 그 밑에 그 게이지 바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20밖에 안 돼요. 보통 8기통 디젤은 90으로 정속 주행하면 20 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도 정속 주행하면 20 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솔린과 똑같이 20으로 딱 이렇게 같은 걸 써버리니까 좀 파악이 힘들죠. 디젤에 맞춰서 따로 또 하려면 좀 뭐 돈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솔린과 똑같이 쓰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이 눈금이 항상 끝까지 거의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0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리터당 18에서 20 사이로 나오는데, 4기통 디젤에 기대하는 딱 그런 수준의 연비 같아요. 그리고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로 핸들 잡아야죠. 근데 이게 좀 꽉 잡아야 돼요. 어설프게 잡으면은 그래도 핸들 잡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힘줘서 잡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슥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작동 조건이 지금처럼 이 점선은 되고요, 실선은 안 돼요. 실선일 경우에는 안 된다고,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밑에 메시지가 뜨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가솔린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이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럽고 상하의 바운싱이 있어도 이 차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고속으로 달릴 때 좀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좀 차체를 눌러주는 느낌이 좀 덜해요. 이 초반부에 제가 이 상판은 좀 논다고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차 로어바디와 어퍼바디가 있잖아요. 이 차는 그 아래쪽은 좀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데, 그 위쪽은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다고 느껴져서 지금처럼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그 자세가 아주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고르게 나요. 아주 이렇게 넓게 퍼져서 고르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귀에 신경 쓰이는 그런 좀 삐죽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풍절음은 없고요. 천천히 가속할 때 이 진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풀 가속을 하면은 진동이 당연히 비례해서 더 많이 확 하고 늘어날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이 차는 노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런 노면은 괜찮은데 어떤 좀 특정 노면에서는 타이어 소음 자체는 적은데, 그 타이어가 이제 노면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울리는 그런 소리가 특정 노면에서 좀 귀에 잘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차들은 고속으로 직진할 때 옆에 큰 차 옆을 지나가면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작은 차가 밀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차는 좀 큰 차 옆에를 고속으로 좀 빨리 지나가도 그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행 안정성 또는 직진성이 2.5보다는 떨어지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G80은 가솔린 3.5와 2.5에 이어서 이 디젤도 이번에 시승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 엔진을 모두 타보니까 G80은 가장 괜찮은 선택이 2.5고요. 디젤은 그 중에서 좀 가장 처지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G80이 갖고 있는 그런 컨셉, G80의
강점 또는 장점 중에 하나가 조용하고 정수성이나 승차감이 좋은 건데, 이 디젤은 가솔린에 비해서 그런 장점이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2.5 가솔린이라는 좋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디젤을 선택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사트 GT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승용차 디젤은 뭔가 좀 올드 패션, 좀 끝물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물론 디젤을 포함해서 내연기관이 향후 최소 10년은 갈 거라고 보거든요. 당장 몇 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요즘에 분위기라든가 결정적으로 비슷한 사이즈나 출력의 가솔린이 예전만큼 연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솔린 2.5를 놓고 이 디젤을 살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장점으로는 기존의 G80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안팎의 디자인이나 편의장비, 내장 등등이 있고요. 특히 내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급 차이가 있어요. 이 80과 70은 이제 GV70과 비교해도 이게 시간 차이를 두고 따로따로 보면 잘 못 느끼는데, 바로 이어서 딱 타보면은 확실히 GV70 같은 차와 비교해도 그 내장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이드도 조금씩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시승하면서 딱히 실내에서 잡소리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변속 충격도 대체로 무난합니다. 단점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진동이 있는데, 이 진동이 풀 가속대 발생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운전자가 주로 사용하는 1000, 2000 그 사이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지속적으로 운전대로 좀 가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신경이 쓰일 수가 있고요. 승차감 저하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 예, 이로써 신형 G80 2.2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